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바로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정말 애타고 애끓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민주주의와 산업주의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속도와 그 발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그 손실을 입혔다고 그 재판에 가서 손에 청구까지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었죠. 그 기간 동안에 눈보라가 치고 정말 그 겨울에 엄동설안에 그렇고 있을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라. 이런 게 또 홍준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해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운 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어? 그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요구시키는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베일에 쌓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얘기는 본론으로 가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바로 보기.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손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를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 개인보다 더 큰 것이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잘 돼야 개인이 번영하고 번창하며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민주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지도자 한 명이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도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즉 난세를 겪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단 한 분이 누구냐.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보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저 자신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에 저는 한 3년 5개월 동안 정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피아노 레슨을 한 15년 했고, 그다음에 사업도 15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보기 하자는 그 면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울산에 밀양이라는 곳에 비행기장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 주변에는 울산, 경주, 대구 이렇게 도시 중심지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동차, 중화학공업, 조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후진국에 내가 줘야 되며, 또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IT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죠. 그 문화 콘텐츠를 저는 문화 콘텐츠가 50%고 그 다음에 IT 산업이 50%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IT가 뭐야? 4차 산업이 뭐야? 또 문화 콘텐츠는 뭐야? 문화 콘텐츠는 좀 많이 아시겠네요. 근데 그 드론은 뭐야? 어렵죠. 그러니까 더구나 그 밀양의 비행장을 세우려고 했던 건 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밀양 비행장 근처에는 대구, 울산, 경주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IT 산업으로 문화 콘텐츠로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영어만 잘하시나요? 영문학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나 그 미국 대통령 또는 아시아 세계 여러 나라, 영국 여왕까지도 그 설득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대접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대접받을 만한 콘텐츠를 내놨기 때문에 그 세계의 지도자들이, 특히 시진핑, 영국 여왕 이런 분들이 극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접하던 현장을 저희들은 목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고난이도의 생각도 하실 줄 알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도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두 차원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저희는 정말 멀리서 볼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한 번씩 나타나 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마다 든든했어요. 뭔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깔끔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그 단계 처리하시는 방법이 바쁘게 사는 저희 서민들로서는 참 고마웠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방향을 단계 짚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미래 비전, 그리고 뭔가 기다려도 되고 또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한 번씩 그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어루만졌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믿음직했고 듬직했고 여성이고 여자이지만 참으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보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련을 겪으시는 동안 저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개인 사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살아계시는데 부관 참시, 2번 부관 참시한다고 하면서도 탈당하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그 실망과 그 괴리감과 저는 홍준표는 가짜다라고 방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바로보기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있고 현명하셨어요. 그리고 버리고 맞이하는 일도 정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또 선박, 중화학 이런 모든 부분들을 후진국에게 넘겨주고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IT 산업을 4차 산업인데요. 그걸 통해서 문화 콘텐츠까지 형성해서 아시아인들의 60만 명을 그 밀양 비행기장으로 데려오려고 했었던 그 생각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미래 먹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 원자재도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사람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만 가중한다면 국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바로보기를 즉시 해야 된다. 그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발표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다. 바로보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보기 방송이었습니다.